이제 멀티태스킹을 더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편리한 기능을. 야, 갤럭시 스토어랑 게임난 척 해봐.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를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모르면 손해인 핵꿀 같은 기능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구입하고 저도 세팅하는 과정, 그리고 기존 S20 플러스에서 스마트 스위치로 데이터를 모두 옮기긴 했는데 생각보다 애플의 영혼까지 백업되는 그 복원 기능처럼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전 폰에 세팅해놨던 것이 많이 꼬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팅하는 겸 또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은 요런 거? 이렇게 알고 보면 엄청 편하게 쓸 수 있는 갤럭시의 기능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굴락입니다. 노트 20 울트라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폰이라서 이제 세팅이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일반 모델을 기준으로 꼭 해야 되는 것, 먼저 퀵스타입니다. 퀵스타는 위에 있는 상단바를 정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켜게 되면 뭐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인디케이터 아이콘 표시, HD 보이스 아이콘을 끄면 여기 상단바에서 사라졌죠. 알람도 끄고 음량은 냅두고 배터리 이미지 아이콘도 꺼버려요. 그리고 NFC도 끄고 블루투스도 끄고 데이터 저장 모드도 끄고 위치나 절전 모드, 요것을 모두 다 꺼버리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위치도 설정해줄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기본이 왼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뭐 숨기는 것보다 저는 아이폰처럼 오른쪽에 모두 몰려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알림에 대한 인디케이터만 받을 수 있고 오른쪽에는 설정 뭐 여러가지 이러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락스타나 태스크 체인지나 여러가지 커스텀 하면 더 편하긴 한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저는 퀵스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입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패밀리에 들어가면 설치를 할 수 있고 진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원핸드를 켜고 터치 영역에 대한 크기 늘릴 수 있고 위치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편리함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 왼쪽 핸들 대각선으로 올리기를 저는 분할 화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뒤로 가기이지만 위로 당기면 분할 화면으로 다른 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위에 지금 원핸드가 켜져 있는데 인터넷을 켜게 되면 앱을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절하면서 동시에 두 개의 앱을 멀티태스킹 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내리면 그냥 꺼져버리고 다시 쓰려면 위로 올리면 켜게 되면 분할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진짜 편해요. 그리고 밑으로 당겼을 때는 알림창 열기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알림창이 바로 내려오는, 저는 왼쪽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른쪽 핸들은 앞으로 가기는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 대각선으로 내리기, 이거는 화면 캡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캡처하려면 볼륨 다운과 전원 버튼 이렇게 찍거나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찍어야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리면 빠르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당겼을 때는 제가 많이 사용은 하지 않거든요. 이건 최근 앱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올리면 멀티태스킹 하는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은 말 그대로 원핸드 오퍼레이션, 두 손을 잡지 않고 한 손으로도 여러 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게 써보면 엄청 편하실 거예요. 거의 저는 갤럭시를 쓰면서 진짜 이거는 아이폰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다고 느껴진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S펜 설정입니다. S펜도 기본적으로 쓰기에 뭐 크게 무리가 없지만 저는 이것도 더 커스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이게 아마 기본 설정이 카메라를 여는 건데 저는 어차피 펜을 꺼내면 거의 노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캡처 후 쓰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때는 꾹 누르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사용해서, 그리고 저는 스마트 셀렉트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로 가기를 해놨는데 꾹 눌렀을 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스크린샷 찍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공유를 할 수 있어요. S펜으로 새 노트 작성은 편해요. 그냥 버튼을 누르고 톡톡하면 바로 노트가 꺼내져 나와서 요거는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간혹 S펜을 사용할 때 소리가 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때는 소리 피드백을 끄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S펜 분리시 에어 커맨드 열기를 그냥 꺼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꺼내면 에어 커맨드가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음. 하지만 여기서 그냥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에어 커맨드가 나오는, 더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로팅 아이콘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꺼버리면 플로팅 아이콘을 끌 수 있어요. 이거야 뭐 화면에서 딱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없어도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바로 가기에서 이것도 뭐 라이브 메시지 빼고 AR 두들 빼고 번역기 잘 쓰고 있고 패너 빼고 사진에 좀 스케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갤러리 추가하고 설정해 놓으면 에어 커맨드에서 바로 뭐 갤러리나 계산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커스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갤럭시는 S20 시리즈부터 모두 120Hz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트 20 울트라나 이제 갤럭시 S20 시리즈를 보면 디스플레이에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60Hz와 120Hz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트 20는 기본값이 최저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쓰면 스크롤이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지만 배터리는 조금 더 빨리 닳아요. 하지만 한번 맛보면 60Hz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버전은 해상도가 낮지만 나머지 플래그십들은 화면 해상도에 들어가면 기본 세팅값이 Full HD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WQHD 플러스로 설정하면 더 높은 화면 해상도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설정했을 때는 120Hz는 포기해야 됩니다. 120Hz는 Full HD 플러스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20Hz를 지원하는 폰이라면 그냥 Full HD 플러스로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120Hz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WQHD 플러스도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아이폰을 많이 사용해서인지 유용한 기능에 있는 모션 및 제스처에서 들어서 화면 켜기를 켜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폰을 들게 되면 화면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갤럭시의 장점 AOD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터치로 잠깐 켜기가 아니라 저는 항상 켜기로 설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런 검은 배경에 시계가 떠 있는 것을 좋아해서 저는 항상 AOD를 켜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폰은 지원하지 않는 갤럭시만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아이폰도 지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음은 엣지 패널입니다. 갤럭시는 여기 끝에 여기 있는 것을 끌어당기면 엣지 패널을 열 수 있고 이것도 멀티태스킹 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팅한 것처럼 원핸드 오퍼레이션 설정을 잘하게 된다면 오히려 원핸드로 쓰는 게 더 편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스크롤해서 뭐 수평계나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갤럭시의 카툭티가 심해지면서 수평계가 잘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울트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원래 엣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플랫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에 공간도 떠있고 해서 저는 엣지 패널을 예전부터 꺼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예전부터 멀티태스킹, 홈, 뒤로 가기 버튼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10으로 오면서 아이폰과 비슷하게 제스처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요것을 또 원핸드 오퍼레이션과 같이 쓰면 더욱 좋아요. 디스플레이에서 밑에 가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고 이것도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꾸게 된다면 봐요. 밑에 버튼이 있는데 요것을 켜게 되면 화면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홈으로 가는 것은 아이폰처럼 위로 드래그, 멀티태스킹은 요렇게, 뒤로 가기는 요렇게 제스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화면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안드로이드 10 이상이라면 제스처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써보면 너무 편해요. 게다가 아이폰을 쓰시던 분들이 갤럭시로 왔을 때는 더더욱 편리한 기능이죠. 다음은 퀵 패널입니다. 이것도 한 손으로 사용할 때 보통 엄지손가락이 위에 잘 닿지는 않아요. 이것도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를 켜게 되면 여기서 중앙에서 밑에서 이렇게 쓸어내려도 알림창을 켤 수 있게 됩니다. 밝기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설정창 구성, 여기서 밝기를 메뉴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냥 살짝 내렸을 때도 위에 밝기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상태 표시줄로 들어가면 배터리 용량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아까 굴락에서 배터리 아이콘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로 표시해주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도 버튼 순서로 들어가면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주 쓰는 것을 맨 앞으로 보내거나 뭐 순서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커스텀에 대한 단점은 살짝 열었을 때는 6개, 펼쳤을 때는 4개. 그래서 이것을 예쁘게 커스텀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키보드 설정입니다. 저는 천지인 대신에 쿼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고, 보통 우리는 한영 버튼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잖아요. 저는 이것과 동시에 스페이스 키 살짝 밀기와 언어 버튼 이걸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다가 스페이스를 살짝 밀면 영어로 써지고 다시 살짝 밀면 한글로 써지고, 요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이렇게 자동 추천이 뜨잖아요. 문구 추천, AR 이모지, 요거는 모두 꺼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에서 커서 기능도 좋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다가 앞에 걸 수정을 해야 돼. 그럼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싫다면 제스처 및 피드백, 여기서 스페이스키 길게 누르기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작은 폰들은 괜찮은데 특히 울트라 버전은 화면이 크잖아요. 키보드 사이즈가 저랑 좀 잘 안 맞아서 크기와 투명도 여기서 조금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유용한 설정들입니다. 일단 제일 안 쓰는 게 왼쪽으로 가면 삼성 데일리가 있잖아요. 요거는 홈을 꾹 누르고 여기서 삼성 데일리를 꺼주고, 또 멀티태스킹을 했을 때 여기 밑에 추천 앱이 뜨잖아요. 이것도 여기 설정에서 추천 앱을 꺼주고 밑에 추천 앱이 뜨지 않게 됩니다. 여기를 살짝 하면은 막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오곤 해요. 저는 어차피 빅스비만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여기서 기본 앱, 지원 앱, 디바이스 도우미 앱 없음으로 체크하게 되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5G라고 하더라도 뭐 속도 차이도 크게 없고 배터리만 더 먹기 때문에 연결, 모바일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에서 5G 우선에서 LTE 우선 모드로 설정하고, 지금은 전원 버튼이 꾹 누르게 되면 빅스비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설정해서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 2번 눌렀을 때 카메라는 뭐 꽤 유용하니까 냅두고 길게 눌렀을 때 전원 끄기 메뉴로 설정해뒀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로 들어가면 공유 스크린샷 삭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크린샷을 찍고 이것을 누구한테 공유를 하게 되면 찍은 스크린샷이 갤러리에 남게 되지만, 이 기능을 켰을 때는 공유를 한 다음에는 갤러리에 남지 않고 바로 지워지게 됩니다. 이것도 정리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게 꽤 꿀이더라고요. 이 정도만 설정하면 갤럭시를 더 편하게 나만을 위해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기본 앱 마케팅 푸시 거절입니다. 간혹 갤럭시를 사용하다 보면 마케팅 푸시가 좀 많이 와요. 이거는 설정, 계정 및 백업, 계정, 여기서 들어가서 개인정보에서 밑에 있는 특별한 제한과 뉴스레터 받기, 요것을 꺼주면 여러가지 푸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갤럭시 기본 앱을 처음 사용할 때 이런 뭐 삼성 헬스나 이런 걸 처음 사용하게 되면 여기 선택 사항이 있잖아요. 요것을 체크하고 넘어가게 되면 푸시나 여러가지 알림이 많이 뜨게 되고, 이것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계속을 누르면 마케팅 정보 푸시, 그러니까 기본앱 광고를 뜨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커뮤니티에서 많은 삼성 기본앱 광고에 대해서 막 알림이 뜬다 이러한 게 있는데, 그 삼성 기본앱 광고는 푸시, 그게 마케팅 정보 수신에서 오는 정보가 아니라 마케팅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위쪽에 마케팅 수신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뜨는 기본앱에 뜬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언제 또 기본의 광고가 많이 뜰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진짜 굴락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한번 설정해서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아이폰, 뭐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갤럭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능에 적응되신 분들은 아이폰으로 다시 넘어가지 못하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음에 아이폰이 90Hz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용한 갤럭시의 꿀팁이 있다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만약 제가 몰랐던 더 갤럭시에 대한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메일로 제보해주시면 다음에 또 이러한 영상들을 종합해서 더 유용한 꿀팁들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원핸드는 진짜 꼭 써보세요. 이렇게 스크린샷 캡처, 멀티태스킹, 이렇게